퍼미션과 그 슈퍼 사용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퍼미션은 그 파일에 대한 퍼미션, 그 허가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파일의 소유자와 소유 그룹, 그리고 파일 퍼미션, 그리고 슈퍼 사용자 순서들 한번 봅시다. 자, 파일은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일에는 이제 소유자와 소유 그룹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을 만들면 그 파일은 항상 어떤 소유자와 소유 그룹이 만들어진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뒀어요. 파일을 만들어 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일들 우리가 예, 실습을 해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파일을 만들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S-L 하면 이렇게 옵션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파일 1이라는 파일을 한번 볼게요. 파일 1이라는 파일을 보면 실제로 보면 여기 보면 앞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소유자,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소유 그룹이다. 그러니까 파일의 소유 그룹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파일은 누가 만들었고 누구와 소유하고 있는 거고 소유권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이 소유자는 이 실제로 어떤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파일에는 다 이와 같이 소유자와 그 파일의 소유 그룹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자, 오케이. 여기 보는 그림처럼 이렇게 쭉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실습은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이대로 따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듯이 touch라는 명령어로 파일 만들고 ls-l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룹이라는 저기 뭐야,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룹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어떤 사용자들의 집합이라고 그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의 묶은 그룹을 말한다. 사용자들의 집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자, 먼저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크면 명령어로 그룹, 그룹스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그룹스라는 명령어를 치면,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가 로그인 되어 있는 그 아이디가 소속되어 있는 그룹을 여기 이렇게 쭉 나열해줘요. 그래서, 어, 그룹스 명령어에는 이제 자기 아이디의 그룹도 자기 아이디를 그룹명으로 하는 그룹도 있고 그리고 나는 수드라는 그룹에도 포함되어 있고 립볼트라는 이 그룹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 현재 아이디가 세 가지의 그룹에 지금 소속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 사용자는 여러 그룹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을 관리할 때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면 그 사용자들을 좀 더 편하게, 원활하게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룹을 만들었고, 어떤 사용자도 최소한 하나의 그룹에는 포함되어 된다. 그리고, 어, 사용자를 처음 만들 때 특별히 그룹을 지정하지 않으면 그 사용자 이름과 동일한 그룹에 소속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용자 이름이니까 사용자 이름하고 동일한 그룹이 이제 하나 있는 거죠. 자, 오케이. 자, 이제는 파일 퍼미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모든 파일은 다 그 파일을 어, 접근할 수 있는 허가권, 퍼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떤 권한을 허가할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줄 수 있다. 정보에 대한 설정을 우리는 퍼미션이라고 얘기를 한다. 어, 자, 아까 우리가 봤듯이 ls-l이라는 명령을 하면 이렇게 파일 퍼미션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자,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ls-l 지금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동일하게 자, 빈 밑에 캣이라는 파일에 대한 그 퍼미션을 한번 살펴보면 이 퍼미션이 나와 있는 이제 이 부분이 파일 퍼미션이다. 허가권이라고 했죠. 이제 누구에게
어떤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를 여기에 표시해뒀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자, 맨 앞에 있는 이 부분, 하이펀 되어 있는 부분은 파일의 타입이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만큼이 파일의 소유권, 그러니까 퍼미션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퍼미션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를 좀 볼게요. 오케이. 자, 여기 이제 이 그 문자가 9개가 있어요. 문자가 9개, 총 9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파일 타입 제외하고는 문자가 9개 있어요. 문자가 9개 있고 이 문자들은 각각 3개씩 어 3개씩 어떤 누구에게 퍼미션인지에 대해서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3개는 여기 있듯이 그 소유자에 대한 퍼미션, 두 번째 있는 얘는 그룹, 그리고 세 번째는 이만큼이죠. 이만큼이죠. 이만큼은 어, 소유자, 소유 그룹이 아닌 그 이외의 기타 사용자에 대한 퍼미션을 이렇게 지정을 해뒀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면 소유권이라고 얘기를 했고, 퍼미션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퍼미션에는 종류가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RWX, read, write, X는 execute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소유권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 앞에 있는 이만큼은 소유자라고 얘기했죠. 소유자. 그러니까 이 파일을 소유한 사람은 그 루트죠. 루트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소유자는 읽고 쓰고 실행, execute가 X가 실행이라고 해서 읽고 쓰고 실행을 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그룹은 읽고 실행은 할 수 있는데 write 옵션은 없이 하이픈 돼 있죠. 이거는 하이픈은 허가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허가가 안 돼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쓸 수는 없고 다른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읽고 실행만 할 수 있고 쓸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방금 설명한 그 설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파일에 대한 소유 그 퍼미션은 이제 뭐 실제로 설명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이제 근데 디렉토리에 대한 마찬가지로 소유권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가 디렉토리죠. 디렉토리고 이 디렉토리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있다. 근데 디렉토리는 앞에 파일 타입이 D로 지정되어 있다. 이 D라는 것은 디렉토리를 뜻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디렉토리는 파일하고는 조금 달라요. 디렉토리는 읽기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디렉토리 안에는 파일도 있을 거고 뭐 디렉토리들도 있을 거고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뜻이었고 이 W는 이 디렉토리 안에 내가 파일을 만들고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이고 이 X는 디렉토리 안으로 내가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지, 이동한다는 얘기는 CD죠. 그래서 CD에서 이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명령어로 CD하고 dir 보완해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죠. ls 해보니까 이렇게 파일 내용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터치 해보니까 파일 3점 텍스트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자, 이 얘기는 이 dir1이라는 디렉토리가 퍼미션이 어떻게 돼 있어요? read, write, x 그러니까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자는 여기에 있는 JAHO 제호라는 소유자이고 이 제호라는 사람은 이 권한 아이디는 읽고 쓰고 실행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이 디렉토리에 대해서.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어, 기타 사용자, 다른 사용자는 읽고 실행은 할 수 있는데 쓸 수는 없죠. 쓸 수 없다는 얘기는 이 디렉토리 안에 파일을 생성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용자는.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어,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가 이제 이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R이 없죠? R이 없어요. 여기 이제 지금 슬라이드에 보면 슬라이드 R이 없어요. 이 R이 없다는 얘기는 이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CD에서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LS에서 디렉토리 안의 내용을 출력하려고 해보면 내용을 볼 수가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조금 이따 볼게요. 자, 그래서 디렉토리 퍼미션은 뭐 방금 얘기했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지우고 싶으면 뭐 어떤 옵션이 있어야 되죠? W 옵션이 있어야 된다. W 옵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W 옵션은 지금 현재 사용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통 아이디 이렇게 치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가 나오는데 이 아이디가 이 사람은 이 디렉토리에 대해서 이만큼의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만큼은 그룹이고, 그룹은 제호라는 그룹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소유자도 아니고 그룹도 아닌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 리눅스 시스템에 다른 사용자가 접속을 해서 이 디렉토리를 액세스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읽고 쓸 수는 있는데 읽고 실행은 할 수 있는데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을 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쓰고 지울 수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뭐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고, 자, 이 부분도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고, 오케이. 어, 이제 디렉토리 퍼미션이 이제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퍼미션들은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 퍼미션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 당연히 바꿀 수 있어야겠죠. 어떤 그 권한을 우리가 바꾸고 싶을 때가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기호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또는 숫자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기호로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문법적인 내용으로는 보면 명령어는 ch 모드는 이제 change 모드, change permission 모드 뭐 이제 그런 뜻이고 그래서 명령어고 뒤에 나오는 옵션들이 좀 이렇게 쭉 따라 나와요. 그래서 옵션이 뭐 뭔가 UG, OA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equal 그리고 RWX 그리고 파일 이름 이 파일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권한을 이렇게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부여하는지 한번 볼게요. 아주 간단한 예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체인지 모드. 자, 맨 처음에 그쵸 누구한테 권한을 줄 것인지를 누구의 권한을 우리가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파일에는 파일은 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은 소유자 그리고 그 파일의 그룹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죠? 소유자도 아니고 그룹도 아닌 others 그 이외에 제3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3자가 있는데 어, 이 누구에게부터 먼저 지정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거고 마이너스는 권한을 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어떤 권한을 그래서 쓰기를 줄 거냐, 읽기를 줄 거냐, 실행을 줄 거냐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 뒤에는 이제 파일 이름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dir1 디렉토리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 파일 1에다가 이요 파일 1에 저기 뭐야 실행 권한을 한번 줘볼게요. 파일 1에다가 그래서 change mode user 그러니까 파일 소유자한테 음, 실행 권한은 X라고 했죠. 실행은 X예요. 그래서 파일 1 하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파일 1이 아까 실행 권한이 없었는데 여기 보면 실행 권한이 없었는데 이제 실행 권한이 생겼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권한을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어, 바꾸는 규칙이 조금 있으니까 아무 파일에나 이렇게 X나 이렇게 막 바꾸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바꾸는지 좀 볼게요. 방금 아까 얘기했던 누구에게는 U 앞에 지금 U라고 나와 있는 U는 U를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유자를 줄 수도 있고 소유 그룹 기타 사용자 그리고 여기 A는 모두 그러니까 user 그룹 여기 오는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용자 모든 사용자들인데 A는 여기에 있는 이 사용자 모두에 대해서 소유권을 뭐 어떻게 지정하겠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소유자를 누구를 할지를 지정하지 않으면은 A가 지정된다. 생략하면 A가 된다. 자, 그리고 이 연산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꼴이 있어요. 플러스는 퍼미션을 더하는 거고 마이너스는 퍼미션을 빼는 거고 그러니까 허가를 뺏는 거죠. 그리고 이꼴은 어 내가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고 그냥 딱 어떤 퍼미션을 또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방금 해봤죠? 이거는 방금 해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허가권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유저의 그 W 허가권을 주게 되면 그 유저만 앞에 있는 이만큼이 유저죠. 소유주죠, 소유주. 소유주에 X를 주면 X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룹을 마이너스하면 그룹에 있는 소유권을 뺄 수도 있고, 자, 그룹에 이번에는 그룹과 아들 GO가 그룹이고 O는 아들죠. 그래서 그룹하고 아들 이제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어떻게 한다? R 퍼미션만 지정하겠다라고 하면 R을 주면 돼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그룹과 그리고 아들스에 원래 RWX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R만 지정이 이렇게 돼버렸죠. 왜냐하면 여기 R만 지정을 했으니까.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좀 확인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그림처럼 RWX가 원래 있었는데 R 여기 W하고 X가 없어지고 W하고 X가 없어지고 R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 된다. 어떻게 하면 명령어를 이렇게 주면 오케이. 어, 우리가 체인지 모드 기호를 사용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숫자를 사용할 때는 어, 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기호 모드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퍼미션에 상대적으로 뭐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할 수 있었는데 수치로 지정을 할 때는 이 기존에 있는 퍼미션을 이렇게 완전히 덮어 쓰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완전히 바꾸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체인지 모드 하고 이게 이제 숫자를 줄 거예요. 숫자를 세 자리를 줄 거예요. 세 자리를 주고 여기에 파일 이름을 줄 건데 여기에 오는 숫자는 팔진수 숫자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체인지 모드는 수치 모드에서는 퍼미션에 해당하는 숫자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 RWX 각 문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퍼미션에 지정할 수 있는데 숫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앞에서 R은 숫자가 4를 의미하고 W는 2, X는 2를 의미한다.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RWX가 있고, 자, 그리고 그 RWX는 각각 자릿수가 있어요. 각 자릿수가 있고, 이 X는 그러니까 X가 설정되어 있으면 1이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X는 2의 영성 자리, 이진수로 따지면 2의 영성 자리, W는 2의 일성 자리,
R은 2의 2승자리죠. 2의 2승이면 4, 2, 각각 1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RWX의 소유권을 다 부여해주고 싶다, 다 주고 싶다. 그러면은 숫자를 4, 2, 1이 다 주어지고, 그래서 다 주어지는 숫자를 다 더하면은 값이 7이 되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읽고 실행만 주고 싶으면은 얘는 4가 되고 얘는 1이니까, 그러니까 4가 있는 자리고 1이 있는 자리니까 두 개 다 하면 5.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는 이와 같이 이진수로 그 가중치가 있는 값으로 그 이진수 자릿수가 있고 그 자릿수를 어떻게 팔진수로 변환한 값으로, 팔진수로 변환한 값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체인지 모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755라고 지정을 하면 755는 이와 같이 지정이 된다. 755. 오케이. 그래서 숫자 755하고 파일 이름을 여기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체인지 모드 755 파일 1 하면 이 파일 1이 이제 퍼미션 이렇게 되죠. 여기가 5, 5, 앞에는 7. 오케이. 그래서 755가 되는 거죠. 그래서 755를 하면 이렇게 퍼미션 우리가 줄 수 있다. 자, 오케이. 자, 뒤에 있는 이 부분도 통일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슈퍼 사용자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슈퍼 사용자. 슈퍼 사용자는 리눅스에 있는 명령어들 그리고 이런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제약 사항이 없어요. 어떤 명령어도 실행할 수 있고 어떤 파일에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슈퍼 사용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리눅스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사용할 때는 일반 사용자로, 그러니까 슈퍼 사용자가 있고 일반 사용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 사용자가 아닌 사용자는 모두 일반 사용자이고, 그래서 슈퍼 사용자를 그 평상시 때는 일반 사용자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어, 그 슈퍼 사용자로 사용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슈퍼 사용자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안 그러면 항상 슈퍼 사용자로 사용하면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뭔가 이 관리에 약간 위험성이 따른다. 그래서 원칙은 평상시에는 일반 사용자로 조작을 하다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만 슈퍼 사용자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일반적인 리눅스 사용 방법이에요. 자, 그래,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지금 일반 사용자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죠, 대부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 슈퍼 사용자로 어떻게 바뀔 거냐?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su라는 명령어와 sudo라는 명령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su라는 명령어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su 명령어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sudo라는 명령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su라는 명령어도 어쨌든 이 또 명령어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알아봅시다. su는 일시적으로 슈퍼 유저로 전환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슈퍼 유저로 바꾸고 싶으면은 명령어가 잠깐만요. 뒤에 어, 명령어가 있는데 이 명령어는 su라고 그냥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바뀌는데, 근데 바뀔 때 이 패스워드를 물어봐요. 어떤 패스워드냐면은 슈퍼 유저의 패스워드를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슈퍼 유저의 패스워드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아마 설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설정을 하진 아직 설치하고 아무도 설정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에 나오는 sudo라는 명령어로 이
패스워드 루트, 그러니까 루트의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한번 지정해줘야지 이 패스워드에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그러니까 패스워드가 없는 상황이니까 패스워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패스워드를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패스워드를 여기다가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도 패스워드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 패스워드 지정하고, 그리고 지정을 하고 나면 수도 그 루트 패스워드를 또 물어봐요. 그러면 루트 패스워드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면 된다. 오케이. 지정을 해주고 나서 su 명령어를 내리면 여러분들이 방금 지정한 루트 패스워드의 패스워드를 지정을 해주면은 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바뀐다는 게 슈퍼 유저가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id라고 치면 id 명령어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id 사용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는데 이제 루터가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루터 권한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파일이라도 여러분들이 다 지우고 다 읽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면 다른 사용자나 중요한 파일들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이 방법은 그렇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프롬프트가 원래는 이렇게 달러로 되어 있었죠. 근데 이 샵으로 바뀌면 슈퍼 루트, 그러니까 루트 사용자라는 표시예요. 루트 사용자라는 표시. 그래서 루트 사용자로 했으면 반드시 EXIT로 이렇게 한번 빠져나와서 그 슈퍼 유저를 더 이상 사용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사용할 때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EXIT로 빠져나와야 된다. 오케이. 자, 여기 이제 좀 있죠. 슈퍼유저 실행하고, 슈퍼유저 명령어 실행, SU 명령어 실행해서 슈퍼유저로 사용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작업이 다 끝나면 일반 사용자로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 보통 SU만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하이픈을 이렇게 붙여주면, 슈퍼유저의 그 쉘 환경들도 한꺼번에 슈퍼유저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sudo하고 하이픈을 이렇게 붙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그쉘 환경 변수들을 지정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쉘, 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루트의 환경 변수도 루트로 바뀔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거 안 붙이면 환경 변수는 그대로 있는데 루트로만 바뀌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보통은 하이픈을 이렇게 붙여주는 게 일반적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슈퍼유저로 사용할 수 있는 슈퍼유저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sudo라는 명령어예요. sudo. sudo는 자, 일반 사용자로 주로 로그인을 하고 명령어를 수행할 때만 슈퍼유저로 실행하는 게 sudo이다. 그래서 아까 su는 그 아이디 자체가 슈퍼유저로 넘어갔지만은 이번에는 명령어 실행할 때만 슈퍼유저로 잠깐 명령어만 실행하는, 그러니까 명령어 단위로만, 그러니까 명령어 실행하는 단위 실행할 때만 슈퍼유저가 되는 거다. 슈퍼 사용자가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캣하고 etc 밑에 이제 이 etc 밑에 섀도우라는 파일은 파일 허가권이 우리가 일반 사용자가 읽을 수 없는 파일이에요. 여기 보니까 섀도우라는 파일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자, 사용자는 루트이고, 루트는 어떻게 돼 있어요? 루트는 읽고 쓸 수만 있고, 섀도우라는 그룹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읽을 수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룹이 뭐죠? 우리는 사용자도 루트가 아니고 지금, 그리고 그룹도 섀도우라는 그룹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되죠? 우리의 권한은 이거예요.
읽고 쓰고 실행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뭐야, 어, 임시로, 그러니까 임시라는 게 명령을 수행할 때만 슈퍼 유저로 잠깐 실행을 하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명령 실행할 때만 슈퍼 유저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수두하고 실행하고 싶은 명령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두하고 실행하고 싶은 명령은 그럼 이제 이때는 패스워드를 물어봐요. 근데 누구 패스워드를 물어보냐 하면 일반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물어봐요. 그래서 루트 패스워드를 이제는 물어보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패스워드를 넣고 이제 패스워드를 넣으니까 이렇게 쭉 파일들을 보여지죠. 자, 오케이. 이렇게 수두라는 명령어는 이렇게 명령어 단위로만 슈퍼유즈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설치를 하고 아마 많은 학생들이 또는 대부분 학생들이 어, 아마 되는 친구들도 있고 설치하는 중에 어떤 옵션에 따라서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나는 명령을 했는데 뭐 이 뭔가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이렇게 수두어가 그러니까 수두 사용자가 슈퍼 유저가 권한이 자기한테 부여가 안 되어 있으면 수두 명령을 사용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혹시나 이런 명령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가 이 수두 명령을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바꿔줘야 돼요. 바꿔준다는 게 뭔가 설정을 좀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오케이. 자, 바꿔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바꿔주는 방법은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를 그 수도 사용할 수 있게끔 자기를 등록을 해줘야 된다. 등록을 해줘야 되고, 자, 오케이. 등록해주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 etc 밑에 sudoearth라는 파일이 있어요. etc 밑에 sudoearth. 그래서 그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 파일은 또 저기 뭐야? 옵션을 한번 볼까요? etc 밑에 sudoers sudo스도 보니까 루트만 뭐 읽고 루트 그룹만 읽고 뭐 쓰는 것도 다른 사용자들은 쓰기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권한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이 SU 명령으로 SU 전환을 해서 그 파일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cat sudoers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뭔가 파일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파일을 이렇게 볼 수 있다. 파일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내용으로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데 뭐냐 하면 여기에 어떤 사용자 아이디가 하나 있고 이 사용자가 실제로 어떤 머신에서 어떤 권한을 부여해 줄 거냐라고 이렇게 이 행 단위로 이게 있는데 이 부분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여기 있는 권한을 지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파일이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sudoearth라는 파일이 있고 이 파일을 오픈을 하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 줄을 한 줄을 추가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LDK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고 종료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종료하면 된다. 자, 그래서 파일을 이렇게 추가를 하면 돼요. 네, 이 파일은 이제 추가를 하면 되는데, 근데 이 파일은 속성이 그 일반 사용자가 수정하면은 약간의 위험이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고 저장은 하지는 일단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저장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떤 명령어를 쓰냐 하면 어떤 명령어를 쓰냐 하면 여기 vi sudo라는 명령어가 있다. vi sudo라는 명령어가 있다. 자, vi sudo라는 명령어가 있고 vi sudo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치면 바로 이 파일이 열리고 이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서 이 한 줄을 추가를 하면 돼요. 한 줄을 추가를 하고 근데 이 vi sudo 명령은 이 파일을 좀 안전하게 편집하는 것을 도와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이 실수로 여기 뭔가 빠뜨렸어요. 뭔가 빠뜨리니까 여기 보니까 신텍스 에러가 나오죠. 신텍스 에러가 나오죠. 좀 뭔가 잘못됐어라고 우리한테 알려줘요. 자, 알려주니까 what now 하고 엔터 치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고 우리한테 물어봐요. 자, 이럴 땐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exit without saving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잘못됐으니까 이 Q를 누르면 저장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라는데 이제 danger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하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방법으로 exit 하고 그냥 빠져나와야 돼요. 그냥 빠져나오니까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내용이 다시 없어졌어요. 아, 자, 이번에는 제대로 사용자를 여기다 넣어주고 저장을 하고 나와 볼게요. 저장을 하고 나오니까 어때요? 이제는 오류 메시지가 안 나오죠. 이 오류 메시지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는 정상적으로 뭔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한마디로 VI 편집기로 이 파일을 VI 편집기로 이 파일을 편집하면 절대 편집하지 말고 대신에 vi sudo라는 명령어로 이 파일을 편집하세요. 근데 편집하다가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어떤 오류가 나올 거고 그 오류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저장하지 않고 그냥 X만 눌러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저장하면 괜찮게 저장이 잘 된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사용자의 이와 같은 한 라인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은 우리가 추가해주고 싶은 그 사용자는 이제 수도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사실은 수도 명령어를 가장 쉽게 우리가 수도 명령어를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은 이 좀 다른 명령어가 있어요. 이 user mode -a -g sudo new user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 수 있어요. user mode -a -g sudo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용자 여러분들 아이디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아이디를 수도 그룹으로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그룹이 수도 그룹이면 수도를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고 -a -g 하고 user mode라고 명령을 주면 아까 우리가 편집했던 거 안 하고도 수도 명령을 또 쓸 수 있다.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다양하게 있죠. 이렇게 하고 그룹스 이렇게 하고 그룹스 이렇게 하고 그룹스를 해서 그룹스하고 다음에 나오는 옵션을 이 파라미터로 인자로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디를 여기다 넣어주면 여러분 아이디가 속한 아까 이 그룹이 나온다고 그랬고 그룹이 지금 제호도 있고 수두도 있고 리브라트도 있어요. 그래서 수두 그룹에 포함되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권장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법도 한번 해보고 이 방법도 해보고 그리고 이 방법도 또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두가 잘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명령어를 수도 명령어를 사용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안 되는 학생들은 이렇게 본인 아이디를 수도 사용할 수 있는 아이 권한으로 바꿔줘야 된다. 자, 근데 이제 자 그러면 수와 수도 중 어떤 게 좋을까라고 이제 뭐 비교가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결론은 수두를 사용하는 게 좋다. 수는 그러니까 수두는 명령어 수준에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훨씬 좀 안전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즘에는 수두를 사용하는 게 요즘의 추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오늘 나와 있는 그 실습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또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네.